안녕하세요, 여러분. 평범한 개발자입니다. 네, 위젯 테스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상이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복잡한 시나리오를 가진 위젯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 영상에서 위젯 테스트의 개념 알아봤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모킹, 스터빙 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모킹과 스터빙을 당연히 사용을 하는데 그냥 그것만 사용해서 되지는 않는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까지만 보시더라도 기본적인 위젯 테스트는 할 수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두 번째 영상까지 내가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면 굳이 어렵게 세 번째 영상을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영상을 보실 분들은 내가 위젯 테스트를 조금 응용해서 좀 폭넓게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샘플 앱을 가지고 제가 세 번째 영상에서 다룰 시나리오를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이런 시나리오라면 나는 테스트를 어떻게 구성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시나리오. 아티클에 요만큼이 카드 영역이거든요. 카드 영역이 전부 다 클릭이 되는지, 어디를 클릭해도 다 클릭을 통해서 아티클이 열리는지. 무슨 뜻이냐면 전체 영역을 클릭이 되는지 보는 거 하나, 그리고 클릭됐을 때 무슨 액션이 일어나냐면 URL 런처라는 패키지를 통해서 이 아티클의 원본이 있는 링크로 이동됩니다. 그래서 그 URL 런처를 통해서 어떤 실행이 잘 되는지 확인하는 것까지가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URL 런처라는 것들을 검증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영역이 클릭되는 거를 검증해야 되니까 조금 고민이 필요하죠. 요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제가 영상에서는 요 시나리오를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블로그에는 써놨거든요. 그래서 영상 설명에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블로그 글 보실 수 있어요. 그 글 보시고 요 시나리오 검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글 보시기 전에 본인이 먼저 적어도 한번 시도는 해보는 게 좋아요. 시도해보고 잘 안 되든 잘 되든 그 다음에 글을 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자, 요 리스트 뷰가 스크롤이 잘 이루어지는지 검증을 해보는 겁니다. 스크롤을 검증하는 거 조금 고민이 필요하죠. 자, 세 번째. 자, 요 세 번째 시나리오를 저랑 같이 해볼 거예요. 영상에서. 자, 세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요. 요 썸네일 이미지에 관련된 겁니다. 요 썸네일 이미지가 잘 뜨는 경우도 있고요. 이 이미지는 URL로 여는 이미지잖아요. URL로부터 받아오는 이미지. 근데 URL이 비정상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디폴트 이미지가 뜹니다. 요 이미지가 디폴트 이미지고 이런 이미지는 제대로 된 썸네일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로부터 받아오는 이미지가 정상일 때와 정상이지 않을 때 상황에서 잘 동작하는지 요걸 검증해 볼 겁니다. 자, 네 번째 시나리오 하나 더 제안 드려 볼게요. 네 번째 시나리오는 요 리스트 뷰에 총 몇 개의 아티클이 출력돼야 되냐면 10개가 출력돼야 됩니다. 10개가. 그렇다면 요 리스트 뷰가 10개의 아티클을 잘 출력하고 있는지를 검증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2개의 아티클만 보여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도 아티클들이 잘 출력되는지 검증해야 되겠죠. 이것도 조금 생각이 필요해요. 아주 쉬운 시나리오는 아니고요. 조금 고민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위젯 테스트는 복잡한 상황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시나리오는 도저히 위젯 테스트로 커버가 안 되는 시나리오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요. 프로덕션 코드, 그러니까 리얼 코드를 테스트가 용이한 형태로 코딩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테스트가 수월해져요. 저는 샘플 앱을 테스트가 용이한 형태로 코딩하지 않았어요. 테스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코딩을 해놓은 뒤에 이 코드를 테스트 코드로서 커버하려고 애를 쓰는 중인 겁니다. 자, 이렇게도 웬만한 위젯 테스트는 할 수 있는데 어떤 시나리오는 도저히 안 되는 시나리오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리얼 코드가 테스트를 생각해서 작성되면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중심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테스트가 가능해집니다.
테스트 중심의 코드 작성이 매우 유행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으로 코딩을 해보고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 개발자의 선택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려운 시나리오들을 접하다 보면 내가 리얼 코드, 프로덕션 코드를 테스트에 적합한 코드로 작성을 해야 검증이 쉬워지는구나, 이런 것도 느껴보는 것도 개발자로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이 영상에서 같이 만들어 볼 시나리오는 썸네일 이미지가 URL이 잘못됐을 때 디폴트 이미지가 잘 나오는지를 검증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그 샘플 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좀 살펴봐야겠죠. 제가 제시한 시나리오는 이렇게 4가지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이 시나리오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이미지가 출력되는 코드가 대략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 코드를 조금 축약해 놓은 거예요. 한눈에 보기 좋게. 이미지.네트워크 위젯을 이용해서 우리가 썸네일 URL이 가리키는 이미지를 출력을 하는데요. 그 URL이 잘못된 경로일 수도 있고, 원래는 잘 출력되던 URL인데 이미지가 없어져 가지고 더 이상 출력이 안 되거나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URL에 문제가 있어서 이미지가 잘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이미지 위젯은 에러 빌더를 수행합니다. 그러면 이 에러 빌더에서는 에셋 이미지를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썸네일 이미지가 잘 출력이 안 되면 에셋 이미지가 출력이 되는지를 검증하는 겁니다. 이런 검증 필요하겠죠. 이 시나리오를 커버하는 게 생각보다 복잡해요. 자, 저랑 같이 이제 이 시나리오 커버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모킹을 하고 스터빙을 하고 펌프 위젯을 하고 베리파이를 하면 되는 거예요. 크게 이렇게 4가지 단계죠. 이 복잡한 시나리오도 이 4가지 단계를 따릅니다. 하지만 특수한 케이스가 있어요. 뭐냐면 썸네일 URL을 HTTP 리퀘스트로 가져올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미지 네트워크에서 그것을 뿌리죠. 요 녀석 어떻게 흉내낼 수 있나요? 모킹 어떻게 하죠? 위젯에서 내부적으로 HTTP 리퀘스트를 날리는데 요 행위를 가짜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플루터 프레임워크가 가진 HTTP를 처리하는 오브젝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녀석을 오버라이드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위젯에서 플루터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HTTP 리퀘스트를 날릴 건데 이 내부 HTTP 리퀘스트 날리는 오브젝트를 제가 오버라이드 해놨으니까 제 거를 호출하게 되겠죠. 제 거를 이용해서 HTTP를 날리게 되겠죠. 이런 컨셉을 이용할 겁니다. HTTP 리퀘스트를 모킹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모키트 이용하면 쉽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위젯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HTTP를 내가 중간에서 인터럽트 해야 되는 게 어렵죠. 그걸 HTTP 오버라이드로 해결할 겁니다. 자,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모킹, 스터빙, 펌프 위젯, 베리파이 이 단계로 해보겠습니다. HTTP 클라이언트 그리고 HTTP 리스폰스 같은 것들, HTTP에서 요구되는 몇 개의 클래스를 오버라이드 해야 됩니다. 이렇게 4개 클래스를 모킹 할 겁니다. 요 아티클 프로바이더는 원래 사용하던 목 클래스고요. 요 4가지는 이번 시나리오를 위해서 필요한 목 클래스입니다. 이렇게 목 스펙을 정의하면 자연스럽게 목 클래스가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목 스펙을 정의하고 빌드 러너를 다시 돌립니다. 그러면 이 파일이 다시 만들어지면서 이제 4개의 목 클래스가 추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목 클래스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HTTP를 오버라이드 해보겠습니다. HTTP 오버라이드 하는 게 조금 복잡합니다. 자, 제가 작성한 코드를 보고 HTTP 오버라이드를 해보겠습니다. 요게 HTTP 오버라이드를 위한 코드입니다. 자, 요만큼이 HTTP 오버라이드를 위한 코드인데 이 코드가 어떻게 세세하게 작성됐는지는 제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큰 그림에서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개념을 큰 그림에서 머리에 담고 세세한 부분을 보면 이해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큰 그림에서만 한번 봐보겠습니다. HTTP 오버라이드는 요렇게 하는 거예요. 플루터가 사용하는 그 HTTP 글로벌 인스턴스를 내가 만든 HTTP 클라이언트, 모 클라이언트 오브젝트
오브젝트로 제공하는 겁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내가 만든 모 클라이언트로 제공을 하는데 요걸 제공할 때 이제 몇 가지 요령을 쓰는 게 요 클래스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요령이냐? HTTP 클라이언트만 제공을 할 거예요. 그 오버라이드를 위해 필요한 건 HTTP 클라이언트만 있는데 저는 스터빙이 정의되어 있는 상황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왜 이런 스터빙이 필요하냐면 HTTP 클라이언트가 오버라이드 된 클라이언트가 어떤 get URL 리퀘스트를 하면 내가 의도하는 리턴 값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 리턴 값이 뭐냐? 여기 HTTP 리퀘스트가 성공했다는 리턴 값입니다. 요 스터빙에 의해서 플루터 프레임워크가 위젯 내에서 요청하는 HTTP 리퀘스트는 모두 저의 목 HTTP 클라이언트 객체를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객체에서 요청하는 URL 어떤 any 타입의 URL이 요청됐을 때 answer는 내가 정의한 answer가 나갈 건데요. 스테이터스 코드가 OK인 리스폰스가 answer로 나간다 이겁니다. 네, 이해되셨죠? 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요렇게 클래스를 2개를 정의했습니다. HTTP 오버라이드를 위한, 스터빙이 정의된 HTTP 오버라이드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위젯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HTTP 리퀘스트는 OK, 성공, success로 리턴될 겁니다. 이렇게 셋업 all에서 HTTP 오버라이드 글로벌을 통해서 내가 만든 HTTP 목 오브젝트로 HTTP를 오버라이드 합니다. 얘를 통해 인터럽트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티클 프로바이더와 더미 아티클은 이전에 이미 우리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오버라이드가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셋업이 된 상태입니다. 셋업 all에 대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영상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지를 다루고 있어요. 네트워크에 있는 이미지. 네트워크에 있는 이미지를 다룰 때는 클라이언트 캐싱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플루토 위젯들도 클라이언트 캐싱이 디폴트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테스트할 때 캐싱이 되어 있으면 제대로 테스트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 테스트를 쓰게 되잖아요. 10개의 테스트가 한 번에 돌아가는데 캐싱이 되어 있으면 캐싱 때문에 테스트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캐싱을 클리어 해줄 겁니다. 테스트 위젯 하나당 한 번씩 계속 클리어를 하면서 테스트 위젯을 새 거에서 돌린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티어 다운 사용합니다. 요게 이제 썸네일 이미지가 에러 빌더에 의해서 잘 에러 상황을 대응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셋업 코드가 되겠습니다. 네, 셋업 코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모킹이 완료되었으니까 이 목 오브젝트를 이용한 스터빙을 해야겠죠. 특정 상황을 만들고 해당 상황에서의 값도 제가 테스트 코드에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스터빙을 어떻게 할 거냐? 스터빙이 조금 복잡한데요. when, 요게 스터빙 코드죠. when을 제가 3가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 when은 워크아웃 아티클 관련된 거니까 요거는 그냥 더미 아티클을 넘기기 위한 스터빙입니다. 지금 이미지와 관련된 스터빙이 아니에요. 뒤에 2개가 이미지에 관련된 스터빙인데 뭐냐면 요 URL을 가지고 요청이 들어오면 나는 리스폰스를 OK로 보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 URL은 뭐냐면 여기 프로파일 이미지 출력하는 URL이에요. 프로파일은 우리가 지금 테스트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걔는 무조건 OK. 그리고 요 녀석이 썸네일 URL이에요. 더미 아티클에 정의된 썸네일 URL이죠. 요 녀석이 더미 아티클에 정의된 프로파일 URL이고, 그래서 프로파일 URL은 모두 다 석세스로 가고요. 썸네일 URL은 모두 다 failed로 갑니다. 404 forbidden error. 404 맞나요? forbidden이? 401인지 404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요 failed는 403 코드입니다. 403 forbidden. 어쨌든 HTTP 리퀘스트가 failed로 넘어가게 되고요. 요 URL로 요청되는 HTTP는 모두 다 failed 403 error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에러 빌더가 수행되겠죠. 요 when 안에 when이 또 들어가 있어요. 중첩돼 있어요. 요런 코드 이렇게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요 when은 URL을 잡아내고 요 URL일 때 나는
리퀘스트와 리스폰스 코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기서 스터빙을 해서 forbidden을 리턴합니다. 이 코드를 어떻게 작성하냐 보다는요, 얘가 왜 forbidden을 리턴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얘가 왜 OK를 리턴하고 얘가 forbidden을 리턴하는 게 이 썸네일 이미지, 디폴트 이미지 출력하는 이 시나리오에서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썸네일을 요청할 때는 전부 다 forbidden을 리턴하게 해서 에러 빌더가 실행되도록 시나리오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스터빙을 완료했고요. 모킹이 끝났고 스터빙이 끝났으면 펌프 위젯을 합니다. 펌프 위젯은 계속 하던 대로 특별할 게 없어요. 워크아웃 아티클 리스트 페이지에 목 아티클 프로바이더 제공하면서 빌드합니다. 완료될 때까지, 세틀 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검증을 합니다. 자, 검증을 할 때 여기가 조금 어려운 건데요. 에러 빌더에 의해서 우리는 이미지 위젯이 사용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미지 위젯을 찾아낼 건데 find.bytype으로 찾아내게 되면 이미지.network도 이미지 위젯이고 이미지.asset도 이미지 위젯이죠. 자, 코드 보면서 설명할게요. 타입으로 하면 얘도 이미지 위젯이고 얘도 이미지 위젯인 거예요. 그래서 검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미지 위젯이면서 에셋을 출력하는 놈을 찾아야 에러 빌더가 동작했다는 게 검증이 되잖아요. 그것을 위한 코드입니다. 이렇게 by widget predicate를 이용해서 위젯 타입이 이미지이면서 그 녀석이 쓰는 게 asset 이미지다, 이렇게 조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find는요, 위젯의 속성까지 접근하진 않았어요. 위젯의 그 존재 자체만 검증을 했는데, 지금 요 녀석 파인더는 위젯을 실제 빌드 완료된, 렌더링 완료된 위젯 타입으로 받아서 그 위젯의 속성에까지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위젯이고, 그리고 그 이미지 위젯이 에셋 이미지를 쓴다까지 검증을 해서 그런 녀석이 몇 개 있냐? 나는 2개 있을 거라 예상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2개냐? 한 화면에, 자, 우리 화면에 카드가 2개 출력될 수 있거든요. 그 이상 출력되지 않아요. 화면 사이즈 때문에. 화면 사이즈에 대해서 제가 참 설명을 블로그에는 해놨는데 영상에서 안 드렸는데요. 테스트 환경에서 화면 사이즈는 요게 아닙니다. 제가 요 시뮬레이터 화면 사이즈로 계속 설명은 드리긴 했지만 800x 600 픽셀이 테스트 환경의 디폴트 화면 사이즈예요. 물론 이것도 수정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근데 설정을 하지 않으면 기본이 800x 600 픽셀입니다. 세로가 600 픽셀이죠. 이 600 픽셀에 요 카드 위젯이 2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썸네일 이미지가 페일 나는 게 2개의 케이스일 거라고 계산을 한 거고요. 그래서 2로 검증을 한 겁니다. 이렇게 검증을 했습니다. 한 발짝만 더 나가 보면요, 여기가 스크롤이 되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크롤 밖에 있는 위젯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스크롤 위젯은 이걸 스크롤 바깥에 있는 걸 존재한다고 인식하고요, 어떤 스크롤 영역은 스크롤 안에 출력된 애들만 존재한다고 인식합니다. 대표적으로 싱글 차일드 스크롤 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시나리오 대로라면 10개의 아티클이 화면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다 존재한다고 렌더링 됩니다. 리스트 뷰.빌더는 화면에 보이는 녀석들만 렌더링 됩니다. 그러니까 2개만 렌더링 된다는 거죠. 이게 빌더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지금 우리가 그 스크롤 영역에 대해서 공부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find and widget으로 2개만 검증한 이유는 우리가 리스트 뷰.빌더로서 화면을 검증했기 때문입니다. 3개의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위젯 테스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젯 테스트는 이렇게 짧게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연습도 많이 필요하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공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여러 개를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시해 드린 모든 시나리오를 다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젯 테스트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